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가부키 마침내 시인이 되다. 그날 카페에서는 한사코 공개하기를 거부했지만 사실 가부키는 자신이 놀이터에서 쓴 시에 대해서 내심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난생 처음 제대로 쓴 시다운 시라고 생각했다. 소년의 시 몇 편을 읽은 후 가부키는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었다. 시인끼리는 통하는 법이지. 자신도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소년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썼던 동시들 말고 시라고는 써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나저나 어떻게 시를 쓴담?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 보아도 별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우연히 붕어빵 아저씨의 시를 손에 넣게 되었고 그 시는 가부키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 맞아. 시는 그저 자신의 느낌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 시 좀 봐. 무슨 엄청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일상사를 보고 놀랍다고 느꼈잖아. 그 발상이 정말 놀라워. 게다가 똥 싸고 토하는 행위를 창조한다고 묘사하다니 완전 자유롭고 기발하잖아. 가부키는 붕어빵 아저씨가 소년 못지않은 대단한 시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본의 아닌 도움에 힘입어 마침내 소년에게 줄 시를 완성했던 것이다. 사건 나던 날 놀이터에서. 그날 카페에서 시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단지 소년이 읽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읽는 것이 싫었을 뿐이었다. 소년이 읽고 나면 하초코 카페에 가서 아줌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할 예정이었다. 이거 읽어볼래? 가부키답지 않게 종이를 내미는 손이 약간 떨렸다. 소녀는 잠시 의아한 눈으로 종이와 가부키를 번갈아 보더니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가부키가 좋아하는 그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거기에 적힌 시를 차분히 읽기 시작했다. 가부키는 침을 꼴깍 삼켰다. 소년에게 붕어빵을 내밀었을 때에는 조금도 긴장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무척이나 떨렸다. 소년이 시 몇 줄을 읽는 그 짧은 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나의 그리움. 그와 함께 있어도 외롭다. 그의 얼굴을 보고 있어도 그립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도 적막하다. 내 작은 가슴 속에 그의 마음을 비출 수 없다면, 그의 생각을 담을 수 없다면, 그의 그리움을 껴안을 수 없다면 우리의 어울림은 고독의 다른 이름일 뿐. 손을 잡고 함께 걸어도 이를 동행이라 부를 수 없어. 도무지 무언지 몰라 답답한 마음. 그네에 매달려 허공에 몸을 던져보아도 밤 공기만큼 싸늘한 가슴 속 공허함 가득하고 이제는 흔들리는 그네 따라 눈물마저 어지러이 흩날리는데. 시를 다 읽은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부키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얼굴에 고요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그 미소에 빠져 잠시 몽롱해 있던 가부키에게 소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주문한 감자튀김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던 소녀는 마주 앉은 가부키의 뚫어질 듯 바라보는 눈빛을 더 이상은 견디기가 어렵다는 듯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다. 뭘 그렇게 쳐다보냐? 내가 너 쳐다보는 거 처음 보냐? 가부키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 그러더니 배가 테이블에 닿도록 의자를 바짝 당기고 목을 앞으로 쭉 빼서 거리를 최대한 좁힌 후 좀 더 강렬한 눈빛을 소년에게 발사하며 물었다. 내 시 어때? 소년은 미지근하게 웃으며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그러면서 잠옷 심드렁한 말투로 대답했다. 뭐 괜찮던데.
가부키는 씩 웃었다. 자식, 애써 담담한 척하기는. 내가 내 녀석 속을 모를까봐. 소년이 대답하기 쉽게 배려해 주기로 했다. 마치 시험 문제라도 내듯 가부키가 근엄한 표정으로 소년에게 질문을 던졌다. 문제. 아래 보기 중 그 시의 제목인 나의 그리움이란 무엇인지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나는 그네 타기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2. 나는 그와 싸웠다는 뜻이다. 3. 나와 그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다는 뜻이다. 4. 나는 그와 비록 함께 어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무엇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마치 멀리에서 그리워하는 것과도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녀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빙긋 웃으며 짧게 말했다. 잘 모르겠는데. 몰라? 모른다고? 멍청한 놈 같으니. 그렇다면 좀 더 쉬운 문제를 내주마. 위시에서 표현된 지은이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시오. 1. 기분 좋다. 2. 별 생각 없다. 3. 억울하다. 4. 답답하고 안타깝고 애가 탄다. 그러나 소녀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지은이의 심정은 내가 어떻게 아냐? 지은이나 알지. 그러더니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고 말했다. 이봐요 학생, 시라는 것은 말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끼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문제 좀 내지 말라고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데 어떻게 시를 읽고 개구리 해부하듯 분해를 해서 이건 심장, 저건 간 이렇게 똑같은 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냐고요. 네? 가부키는 소리를 꽥 질렀다. 야! 그딴 얘기는 학교 선생님이나 시험 문제 만든 사람들한테 해야지 왜 나한테 하고 지랄이야?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소년이 이렇게 길게 게다가 재미있는 농담조로 얘기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았다. 오냐, 그렇다면 진짜 문제를 내주마. 가부키는 엉덩이를 의자에서 들고 얼굴을 소년에게 더 바짝 들이대며 물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읽은 소감을 간략하게 말해보시오. 이건 주관식. 이제 됐냐? 그제야 소녀는 문제 자체는 수긍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한동안 대답 없이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이 말을 하는 소년의 눈망울에서 아주 잠깐 살짝 물기 어린 슬픈 빛이 도는 것을 가부키는 놓치지 않았다. 가부키 역시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다.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특유의 씩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지. 소녀는 말없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제 말을 해보시지. 가부키가 다그치듯 물었다. 뭘? 그리움에 대해서지 뭐긴 뭐야. 뭐가 그리도 그리운 거냐? 나도 좀 알면 안 되냐? 그러나 소녀는 다시 입을 닫았다. 너 혹시 짝사랑한 여자 있냐? 시의 느낌상 그리고 그간 소년의 행동을 치밀하게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런 리는 없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약간 긴장이 되었다. 아니야, 그런 거. 소년의 대답은 짧지만 단호했다. 가부키는 속으로 휴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말을 하라니까 말을. 그래야 내가 내 놈의 속을 알지. 그리고 또 무슨 기억이 그렇게 자꾸 희미해지는데? 어린 녀석이. 벌써 치매냐? 다그치는 가부키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녀는 다시 그 특유의 눈빛을 유지한 채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자식이 진짜. 가부키는 조금 약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 정도면 제법 큰 진전이지 뭐. 기다리자. 난 기다릴 수 있어. 오냐. 내 놈에게 시간을 좀 더 주련다. 가부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시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냈는지를 떠올리며 스스로 흡족해 했다.